반갑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미디어랑 통신 쪽 담당하고 있는 김현영입니다. 네. 오늘 해외 주식 미디어 쪽 해외 주식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이제 글로벌 미디어 산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그 어떤 글로벌 미디어 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거기서 누가 사실 이 게임을 바꾸고 있는가, 사실 그런 종목들을 사두면 되는 거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이미 상장된 지가 거의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주가는 한 100에서 200배 사이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한 150배 정도? 예. 불과 15년 만에 이제 그렇게 오른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령 이제 한 3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그 컨텐츠 소비의 99.9%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미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TV 컨텐츠를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보기만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은 원웨이 컨텐츠가 아닌 이제 양방향의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자체가 일단 그쪽으로 분산이 되고요. 또 일방향으로 소통하는 만들어진 컨텐츠들조차도 기존의 이제 그 TV 채널이 아니라 OTT 같은 새로운 플랫폼,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소비되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30년 전에는 지상파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그 100을 다 먹었다면, 지금은 이미 유튜브나 페이스북한테 뭐 10%, 20%를 내주고 남은 80% 중에서도 20%, 30% 이상을 지금 넷플릭스 같은 OTT 쪽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큰 틀에서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은 앞에 세 개의 파트는 일단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이제 네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산업 쪽은 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뒤에 종목 쪽 넷플릭스, 디즈니, 아이치, 그리고 토웨이 애니메이션, 요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97년에 설립이 됐어요. 한 21년 차죠. 21년 차가 됐고, 지금 잘 아시는 이제 OTT 사업 모델, 즉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한 건 2007년도입니다. 그전엔 다른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2007년, 즉 이제 10년 만에 지금 시가총액은 한 170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라성 같은 이제 그 디즈니를 사실 뛰어넘은 유일한 회사예요, 미디어에서. 그래서 불과 07년도에 미국에서 OTT 사업을 도입하고 나서 10년 만에 디즈니를 따라잡은 거죠. 디즈니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한 105년에서 11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10년 만에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회색으로 표시된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지금 다 이제 넷플릭스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뭐 게임을 바꾸는 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이제 OTT 플랫폼의 가장 독보적인 강점은 컨텐츠, 생산된 컨텐츠를 송출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인 바운더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컨텐츠를 글로벌리 동시에 송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플랫폼상의 우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이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케이블 TV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죠. 100불 정도 수준인데, 이 넷플릭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10불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 11,000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사실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뭐 코드 커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10만 원짜리 케이블을 해지하고 대신에 넷플릭스랑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랑 뭐 훌루 같은 3개 정도의 OTT 서비스를 가입해도 35,000원, 4만 원, 오히려
훨씬 더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케이블 TV 가입자 수보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더 많아요. 미국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가구가 한 1억 가구 정도 있거든요. 1.1억 가구 정도 있는데 그 1억 1천만 가구 중에 90%의 가구가 한 개 이상의 유료 OTT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넷플릭스를 월정액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한 분, 예. 한 6, 7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미국이 아까 90% 정도 보급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아직 한 7, 8% 수준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가 좀 한국 시장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즉 미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뭐 이런 성장성 뭐 다 잘 아실 것 같고 나중에 가서 이제 종목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넷플릭스의 여기 보시면은 넷플릭스 지금 유료 가입자 수가 1.2억 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가 한 뭐 70억 명을 이제 넘어섰고 가구로 보더라도 뭐 3 정도로만 나눠봐도 이제 한 20억 가구 이상이 될 텐데 그 중에 지금 한 1.2억 정도 이제 들어온 거니까 글로벌리 보면 사실 6%밖에 아직은 관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존의 케이블 TV 같은 이제 유료 방송 쪽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올라오는 분야가 바로 이 OTT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 차트를 봐주시면 1.2억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한 50% 되고 유럽 20%, 지금 보시면 아태 지역이 11%인데요. 지금은 아직 11%밖에, 그러니까 11%면 한 1,200만이죠. 1,200만인데 사실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아시아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여기에 사실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연초에 올 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2018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시장을 키워나갈 나라를 5개 나라를 딱 언급을 한 데가 있는데 그게 프랑스, 폴란드, 여기 유럽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한국, 일본 요 순서대로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넷플릭스가 이미 점령한 북미, 뭐 남미 정도 이외에도 유럽, 아태 순서로 이제 지금 계속 넷플릭스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결국은 컨텐츠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은 이제 영어가 당연히 모국어고 스페인어, 히스패닉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영어랑 스페인어로 보통 이제 컨텐츠를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미 거의 스페인어죠. 그리고 유럽 쪽 영어랑 스페인어가 어느 정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즉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컨텐츠는 북미, 남미, 유럽권은 사실 거의 동시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제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조차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컨텐츠 기업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이제 킬러 카테고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킬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토에이 애니메이션,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적으로 넷플릭스는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반대로 미국은 자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에서는 사실 독자적인 컨텐츠 생태계가 없어요. 유럽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종속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소비하는 컨텐츠 패턴이 비슷한 거고 아태 지역은 완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사실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넷플릭스의 그 미국 외가입자 수가 미국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게 이제 불과 뭐 1, 2년 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국 인구가 3억이고 미국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가 67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를 넣은 이유는 이게 페이 TV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케이블 TV랑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중파, 케이블, 뭐 위성, IPTV. 여기서 공중파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블, 위성, IPTV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이 TV, 유료 TV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OTT한테 이제 잠식이 되는 거죠. 실제로 페이 TV 시장은 전체 전 세계 시장이 한 200조 정도 되는데요.
미국 쪽은 이미 역성장에 한 3년 전부터 들어갔고 반대급부로 이제 OTT 시장은 지금 이제 재작년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40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조짜리 페이 TV 시장이 거의 뭐 절반 이상 떨어지고 이 OTT 시장이 그 이상을 대체하면서 사실은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글로벌 시장이 40조인데 포텐셜은 뭐 최소한 한 150조, 200조까지는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넷플릭스는 계속적으로 가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를 사기가 이거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있는 차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넷플릭스랑 그림은 똑같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보호하에 넷플릭스랑 직접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국의 OTT 1위 기업 이제 아이치 같은 회사를 사면 되는 거죠. 뭐 시장 구성 이런 건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OTT 시장이 급작스럽게 커지면서 인접 산업군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코드 커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페이 TV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 TV 회사들 컴캐스트죠. 컴캐스트 그다음에 CJ 헬로 이런 회사들 이제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IPTV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유료 방송들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미국의 디시 네트워크스라는 위성 TV 플레이어가 있는데 DISH입니다. 티커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 주가를 보시면 이제 그냥 완전 고꾸라박는 월봉 정도로 보시면은 그냥 이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이제 건드리시면 안 되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컨텐츠 기업들은 사실은 선택받은 컨텐츠 회사들은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빅4 플레이어들이 디즈니, 그다음에 타임워너, 21세기 폭스, 그리고 사실 컴캐스트 산하의 유니버설이에요. MBC 유니버설. 그 네 개의 이제 빅4 플레이어들 중에 사실 밑에 두 개, MBC 유니버설하고 21세기 폭스는 디즈니에 인수가 됐고, 이 MBC 유니버설은 이제 컴캐스트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케이블 비즈니스가 크거든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산업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컴캐스트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탑2 플레이어인 디즈니랑 그다음 타임워너, 그러니까 기존의 빅4 중에서는 탑2가 살아남고 넷플릭스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신삼강 체제로 이제 좀 편성이 이미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는 사실 이 로쿠라고 여기 보시면 로쿠라고 보이실 텐데요. 이 회사가 한 작년 정도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OTT 전용 셋톱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이상 보는 데가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넷플릭스랑 그 다음에 뭐 CBS 올 액세스랑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선호한다. 그럼 그거 세 개를 이제 구독을 하는데 마치 채널을 바꾸듯이 이제 저 로쿠의 셋톱 박스를 가입을 해두면 TV에서 채널 바꾸듯이 이제 뭐 1번은 넷플릭스, 2번은 뭐 CBS 올 액세스, 3번은 뭐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고 그거를 세 개를 번들링을 했을 때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에서 좀 빠르게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서 이제 시장을 선점한 애들인데 이 회사가 상장 1년 만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시총도 한 6조 정도 되고 미국 내에서는 1위 회사입니다. 이 산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도 있고 또 이제 빠르게 가라앉는 페이티비 같은 산업도 있고 또 컨텐츠 기업들 중에서는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 전통적인 탑2랑 넷플릭스 정도고 그 외에서 이제 눈을 돌려본다면은 사실 유럽이나 남미에는 독자적인 컨텐츠 생태계가 없으니 아태 지역의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은 분명히 기회가 존재한다.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오른 이유가 그거거든요. 보시면 뭐 페이티비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컨텐츠에 사실 뭐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지금 한 8조를 씁니다. 근데 8조를 쓰는데 미국에서 그 가장 큰 단일 그 케이블 사업자 TV 네트워크가 HBO예요. HBO라는 채널이 타임워너 계열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이 HBO가 가장 어떤 우리로 치면 지금 TVN이죠. 그런 이제 막강한 영향력, 왕좌의 게임도 이제 여기서 했고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채널이 이미 이제 캐펙스 기준으로는 넷플릭스에 따라잡힌 게 한 3, 4년 전이고요. 그리고 어워즈 그런 이제 영화 쪽에 아카데미 시상 그 아카데미상이 있다면 드라마 쪽에서도 에미 어워즈라는 이제 미국 내에서 드라마 가장 잘 맞는 거에 상을 주는 그 시상식이 있는데 그 에미 어워즈에서 전체 노미네이션 기준으로 HBO가 올해 18년 만에 2위로 내려왔어요. 올해 처음 넷플릭스에 1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뭐 이제 넷플릭스가 더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미국의 4대 지상파 채널과 6대 영화 스튜디오를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기업, 전통 빅4가 이제 다 가지고 있었고요. 요 빅4, 디즈니, 타임워너, 컴캐스트, 21세기, 폭스 중에서 뒤에 거 2개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앞에 거 2개인데 타임워너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AT&T에 이제 합병이 됐죠. 그래서 디즈니가 사실상 이제 퓨어 플레이어로서 이제 비교를 하시려면은 넷플릭스랑 디즈니를 이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는 어떤 기존 1위 기업이고 넷플릭스는 이제 그 판을 이제 흔드는 애들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주가 레벨에서 나는 이제 너무 큰 이제 어떤 출렁이면 싫고 위험은 싫고 안정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봤을 때 수익률이 더 뭐가 높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디즈니를 말씀드려요. 왜냐면 넷플릭스는 워낙 또 많이 오른 상태인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주가의 레벨도 중요는 한데 그것보다는 디즈니가 2019년 내년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세게 대항을 하게 되거든요. 자체 OTT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디즈니라는 회사는 전 세계 영화 시장에 3할을 디즈니가 공급해요. 원래 2할이었는데 폭스를 가져옴으로써 이제 3할이 됐어요. 30%. 우리가 보는 전 세계 극장에 걸리는 영화의 30%를 디즈니라는 회사가 배급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영향력이 큰 회사고 여기 ABC라는 지상파 채널도 디즈니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ESPN이라는 스포츠 케이블 디즈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디즈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가 반드시 아시아를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구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만드는 컨텐츠의 몸값은 사실 천정부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방영 중인 미스터 선샤인의 회당 판권가액이 뭐 10수억 정도 돼요. 근데 기존에 6개월 이전에 최고 기록이 5억이었거든요. 5억 받다가 뭐가 바뀌었길래 6개월 만에 이게 10수억이 되냐. 10한 2, 3억 정도 되거든요. 왜 2.5배가 오르냐. 거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부르는 게 값이 뭐 되는 상황으로 사실은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혹자들은 또 이제 넷플릭스가 영화까지 이제 하고 있고 OTT에서 영화를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시네마 즉 이제 상영관 사업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 넷플릭스가 1년에 한 80편 정도 영화를 제작합니다. 근데 편당 예산이 300억 정도 돼요. 편당 300억 정도를 들여서 보통 영화를 만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00억 들여서 만들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1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토리도 되게 엉성하고 디즈니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 그런 헐리우드
뭐 꼭 굳이 블록버스터가 아니더라도 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2천억이에요. 편당. 1,500억에서 2천억 사이입니다. 그런 영화들 속에서 이런 300억짜리 영화가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1위 상영관 사업자인 AMC라고 있습니다. 티커도 똑같이 AMC인데 그 AMC의 주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시지 않을까. 이게 12불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가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좀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 대비로는. 그래서 이제 상영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다만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노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미국 같은 시장은 사실은 성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보시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 에미 어워즈 같은 이런 시상식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이 OTT 네트워크로 흐름이 넘어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못 느끼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OTT에 대한 보급률 자체가 워낙 낮은 상태이고요. 미국은 이미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의외로 굉장히 새로운 플랫폼을 하지만 적자가 나본 적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주 높은 마진은 아니더라도 하이싱글에서 뭐 한 최근 분기는 12%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로스가 충분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안에서 가장 EPS 그로스가 높은 회사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40% 정도 됩니다. 롱텀 에스티메이티드 그로스가 40% 정도 되는 회사는 뭐 넷플릭스가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그러면은 언제쯤 피크를 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아태 지역 내에서의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됐을 때가 아마도 피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아태를 먹었다는 뜻이 되니까 그때가 이제 기대감이 가장 고조에 달하는 시점일 텐데 지금 보시면은 아태에서는 익스포저 굉장히 낮아요. 아직 9%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먹을 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편안하게 가시려면 또 해외 주식은 수수료가 세잖아요. 편안하게 가시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즈니가 좀 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종목들 중에서는 그러하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이제 퍼가 16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퍼가 16배까지 빠진 이유는 순전히 넷플릭스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갖추는 순간 주가는 이제 올라가겠죠. 보시면은 이 디즈니라는 회사는 일단은 투자 스타일도 사실은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나도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25년간 10배, 6조에서 60조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동기간 1조에서 17조로 한 17배 정도 이제 올라온 회사고요. 마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에서 30% 사이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영화 시장의 30%를 독점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디즈니라는 회사는 영업이익 전체 버는 영업이익을 100으로 봤을 때 50%를 어디서 버느냐면 ESPN, ABC, 그다음에 디즈니 채널 같은 이제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50%를 벌고요. 그다음에 한 또 30%를 어디서 버냐면 디즈니랜드 파크 앤 리조트 사업에서 한 30%를 벌고요. 실제로 그 막강한 영화 시장에서 영향력은 디즈니 전체 영업이익의 20% 정도밖에 구성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회사인 거죠. 그 영화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총 5배를 버는 거죠. 다른 비즈니스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기 이제 글로벌 이제 역사적으로 1위부터 20위까지의 영화 그 매출액 기준으로 영화 이제 리그 테이블을 쭉 세워봤을 때 이 20개 영화 중에 8개가 디즈니사의 영화입니다. 뭐 이제 뭐 밴드 차트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금 저는 뭐 지금 디즈니가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 2019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자체 OTT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일단은 디즈니 자체 컨텐츠와 그 외에 다른 기타 컨텐츠들로 수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태 지역에 와서는 결국은 또 똑같이 한국 드라마 제작사랑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한테 가서 그거 넷플릭스 주지 말고 우리한테 다오. 우리가 돈을 좀 더 쳐줄게. 그런 식의 어떤 컨텐츠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사실 일본의 드라마 제작사도 할 수 없고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할 수 없어요. 먹히는 컨텐츠들이 한국 드라마랑 일본 애니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극소수의 기업들의 사실은 이제 수혜가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종목 2개 중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 돈 주고 솔직하게 산다면 넷플릭스보단 디즈니가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4개 종목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저는 아이치예요. 이 아이치가 이제 바이두의 자회사입니다. 바이두가 지분 70%를 들고 있고요. 바이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구글입니다. 그래서 아이치가 지금 1위 회사인데 여러 가지 정량 지표들을 넷플릭스랑 비교를 해봤어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이제 유료 가입자 수, 그 다음에 가입자당 매출액, 그 다음에 가입자의 그로스, 매출의 그로스,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치라는 회사는 현재 기준으로도 넷플릭스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이 사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170조인데 20%를 적용해보면 35조가 돼야 마땅한 거고 30%를 적용해보면 한 50조까지는 가야 밸런스가 맞는 거죠. 왜냐면 심지어 이 아이치는 중국 회사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하기도 훨씬 편하고요. 같은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 지표가 한 20, 30%면 일단은 마켓 캡도 그 정도는 간다라고 이제 큰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고 사실 투자하기가 좀 비교적 편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바이두라는 이제 든든한 배우가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상장을 오래 했거든요. 상장하면서 한 4조 정도 현금이 유입이 돼서 경쟁사인 유쿠나 텐센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탄을 들고 있어요. 가장 좀 포지셔닝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17달러에 IPO를 해서 한 3, 4달러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2.7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지금 30달러 정도 선에 머물고 있거든요. 시총이 한 22조,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거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제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절대로 중국에 안 들어와야 된다. 그거는 영원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에서의 1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사실 지금 중국의 OTT 보급률은 놀랍게도 아태 지역에서 제일 높습니다. 30%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초기 허들 라인을 넘었어요. 초기 허들 우리나라도 아직 10%도 안 됐기 때문에 보급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지만 중국은 이미 초기 허들 라인을 큰 폭으로 넘어서서 지금 30%까지 보급이 됐기 때문에 8, 90%까지 아마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한 2년에서 3년 안에 7, 8, 90%까지는 금방 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국의 OTT 보급이 거의 두 배 반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서 그러면 결국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는 1위 기업이겠죠. 토ei 애니메이션은 이 드래곤볼하고 원피스를 독점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드래곤볼이 84년생인가 그렇고요. 원피스가 한 90년대 한 초반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35년, 40년 가까이 아주 꾸준히 이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독보적인 IP들이죠. 이거를 독점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고요. 이 토ei 애니메이션도 사실 이 회사는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싸더라고요. 한 20배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일본 기업이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은 미디어 기업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일본은 아직도 5대 지상파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고 사실 뭐
농담으로 이제 뭐 갈라파고스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장 성격이 좀 다르고 글로벌리 바뀌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늦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18배 정도밖에 퍼가 안 되는데 봤더니 여느 다른 미디어 기업, 일본의 다른 미디어 기업들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마진도 좋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본의 다른 이제 토고 같은 이제 미디어 기업들은 수출을 안 해요. 수출 비중이 5%가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이미 한 42, 3%가 이제 수출이고 그 수출 안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만 봤을 때는 사실 크게 깔 데가 없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래곤볼과 원피스가 합산해서 한 70% 정도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두 개의 IP, 핵심 IP 외에도 뭐 영원히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제 익스포저를 계속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 뭐 마징가 Z도 극장판으로 하고 여기 보시면 요런 시리즈들을 합니다. 마징가 Z 엉덩이 탐정, 개개개의 키타로 뭐 요런 것들 이제 계속적으로 스팟 이제 계속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작품은 대표 시리즈는 2개지만 실제로 이제 계속 롤오버 되는 이제 애니메이션 IP들이 한 15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찍어봐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실 이제 컨텐츠 종목, 미디어 종목들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넷플릭스랑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중국에도 공급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한한령 이슈 때문에 넷플릭스에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은 좀 펜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넷플릭스랑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곧 릴리즈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여기 빨간 바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이 전체 바가 전사 매출은 아닙니다. 전사 매출의 한 40% 정도 되는 세그먼트인데 보시면은 어찌됐건 그 안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 자체는 이제 OTT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OTT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전히 이제 먹을 게 많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넷플릭스가 결국은 영업을 할 때 사용하는 무기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로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로컬 컨텐츠 제작사들이 일단은 이제 수혜군이고요. 넷플릭스나 아이치 같은 게임을 흔들 정도의 플랫폼 지배력을 장악한 기업들이 또 이제 수혜군이고요. 뭐 로쿠 같이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아이치도 말씀드렸고 빌리빌리 사실 후야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OTT 기업들. 그래서 이런 OTT 기업들 또는 이제 로컬 컨텐츠 제작사들이 좋고요. 그와 이제 반대 사이드에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 뭐 이제 뭐 IPTV 사업자 이런 쪽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위성 TV 사업자 이런 쪽은 사실은 안 보셔도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